안녕하세요. 읽는 사람입니다. 2023년에는 어떤 삶들이라는 책을 읽었고, 24년에는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책을 읽고 있는 읽는 사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마 잘 지냈을 겁니다. 지금이 이제 2월 초순인데, 어떠세요? 저는 좀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2월인데 벌써 약간 봄이 거의 문 앞에 와 있는 느낌?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년의 2월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봄이 오게 되면 봄이 온다는 걸 느끼면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은 울적한 기분입니다. 2월 달에 벌써 이렇다니 기후 위기라는 게 정말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성큼성큼 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울적해요. 봄이 오고 있는데 울적합니다. 네. 참 요새 다시 감기가 엄청 유행이래요. 저도 약간 유행에 편승당한 것 같은데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지난주에 뭐 했는지 살짝 소개를 해볼까요? 지난 편에서 저희는 준파리라는 고양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준파리는 2014년 8월에 한 동물병원 앞에서 메모 한 장과 함께 유기되었던 고양이였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던 그 고양이가 제 입양을 갔다가 거기에서부터 물과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급여도 하고 수액도 맞추고 또 수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 생은 이어가게 하고 있었지만 8kg 정도 됐던 그 고양이가 거의 절반 정도로 3kg 내외의 몸무게로 뚝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 것까지 읽었었어요. 그리고 준파리한테 필요한 게 정말 이 의료 서비스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저희가 읽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29페이지입니다. TV 출연, 논란, 그래도 해피엔딩.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SBS의 TV 동물 농장에서 준파리 촬영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준파리 사연을 보고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었다. 고려해야 할 것도 많았고 잡음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고양이도 트라우마와 우울증 같은 심리적 질환을 앓을 수 있음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반려동물의 심리 질환에 대한 사례 보고가 다수 있었고 활동가들은 자주 경험하는 일이었지만 일반에게는 익숙지 않은 주제였다. 소진 씨는 동물도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숙고 끝에 방송 촬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준파리에게 촬영은 너무 힘든 일이었던 모양이다. 방송이 힘에 부치는 것인지 긴 병원 생활과 끝없는 치료와 진료에 진력이 났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준파리는 이제까지와 달리 의료진은 물론이고 소진 씨에게까지 손톱을 세우고 세댄 소리를 내며 공격성을 보였다. 동시에 몸의 상태도 나빠졌다. 아이의 상황은 나빠져 갔지만 활동가나 의료진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제작진에서 입양처를 찾아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해왔다. 준파리처럼 까다로운 상태인 고양이를 입양하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
또 혹시 입양이 준파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소진 씨는 준파리에게 이상적일 입양처의 조건을 떠올렸다. 첫째, 준파리가 마음을 열고 음식을 먹을 때까지 강제급여가 가능할 것. 당시만 해도 하루에도 대여섯 번 강제로 음식을 먹이기 위해 씨름을 해야 했는데 고양이의 미움을 자초할 뿐 아니라 발톱에 긁히는 일도 잦았다. 강제급여는 물리적으로도 어렵지만 심리적으로도 마음을 다잡고 진행해야 하기에 가능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다. 둘째, 고양이가 많은 가정이 아닐 것. 준파리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다른 고양이에는 관심이 없다 못해 질투를 했다.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각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준파리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수진 씨가 진즉에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셋째, 시간 여유가 많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것. 장기적으로 준파리는 스스로 먹어야 했다. 그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 관심을 가지고 스킨십과 대화를 나눠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려면 당연히 시간 여유와 집에 머무는 시간을 고려해야 했다. 넷째, 남자보다는 여자를 우선할 것. 전 반려인이 여자였던 탓인지 준파리는 여자, 그 중에서도 키가 조금 큰 편인 여자를 더 좋아했고 편하게 대했다. 가능하면 그 점도 고려되었으면 했다. 다섯째, 서울이나 서울 근교 거주자일 것. 준파리는 나비아 이리온 희망이 프로젝트의 13번째 희망이었다. 그 덕분에 서울의 이리온 동물의료원 청담점에서 치료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러니 내원을 하려면 가급적 근처에 사는 사람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조건. 파양이나 유기를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했다. 그런 조건을 고려해 준파리의 가족을 찾았다. 2014년 11월 2일 준파리의 이야기가 방송을 탔다.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걱정했던 대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렬한 반응이 돌아왔다. 고양이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소진 씨의 블로그도 준파리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방송 내용이 진짜인지 정말로 준파리가 그동안 한 입도 자의로는 안 먹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았다. 또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배다혜 씨가 준파리의 입양자로 거론된 것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준파리가 연예인의 이미징 메이킹 도구가 될까 걱정했고 준파리의 입양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럴 줄 알았다며 배다혜 씨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배다혜 씨가 준파리의 평생 반려인으로 결정된 것은 연예인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세웠던 입양 진행 문제 역시 배다혜 씨 때문이 아니었다. 촬영이 한창이던 10월 중순 준파리는 여전히 강제급여와 치료가 필요했고 하루 동안에도 좋았다 나빠지기를 반복했다.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 배다혜 씨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입양 보낼 수 없었다. 병원을 떠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었다. 입양은 잠정 연기되었고 준파리의 입원은 계속되었다. 그동안 배다혜 씨는 꾸준히 준파리의 소식을 묻고 문병을 오는 등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준파리가 병원 문을 나서도 될 만큼 체력이 오르는 날이 왔다. 방송이 나간 후인 2014년 11월 7일에 준파리는 병원을 떠나 배다혜 씨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 후로도 한동안 의심 섞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집요하게 캐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질문과 의심글은
댓글과 공유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글을 쓴 사람에게는 한두 개의 게시글이겠지만 글을 받고 답해야 하는 소진 씨에게는 폭탄처럼 느껴졌다. 결국 소진 씨는 블로그와 카페에 상황 설명과 함께 자제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다. 지금부터는 소진 씨가 쓴 글입니다. 준파리는 이제 배다혜 씨라는 새 가족을 만났고 새 가족과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나친 호기심은 준파리도 다혜 씨도 버거울 겁니다. 한 마리의 고양이와 한 사람이 가족이 되어서 새 출발하는 오늘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을 만나지 못해 보호소에서 살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 관심을 돌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준파리를 선뜻 마음으로 맞아주신 다혜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내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쓰셨네요. 그럼 이어서 볼게요. 글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배다혜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입양 첫날인데도 준파리가 스스로 밥도 잘 먹고 잘 안겨 있다고 했다. 모두의 걱정을 뒤로 하고 준파리는 무사히 잘 적응했다. 준파리가 새 집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배다혜 씨가 유기동물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과거 동물단체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해 가족으로 맞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온 동물보호 운동가였으며 동물보호소에 다니며 유기동물을 접해온 봉사자이기도 했다. 그러니 그녀에게 준파리는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번거로운 아이나 별스럽고 이상한 아이가 아닌 마음이 아파서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 아이였을 것이다. 그런 이해와 사랑 덕분이었을까. 그해 12월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해준 입양 후 이야기 속 준파리는 언제 그런 아픔이 있었냐는 듯 다른 친구와 어울리고 스스로 밥을 먹는 평범한 고양이가 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도 배다혜 씨는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때때로 준파리의 근황을 전해주고 있다. 준파리처럼 심리적 트라우마를 앓는 고양이는 전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다. 그보다 준파리처럼 많은 관심을 받고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네, 여기까지가 준파리 이야기입니다. 배다혜 씨는 지금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거 읽어드리려고 이제 배다혜 씨 최근 SNS에 들어가 봤거든요. 봤더니 준파리 소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준파리가 얼굴에 미간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마 쪽에 부어 오르는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고 그게 아마 암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던데 그 후에 제가 또 이것저것을 찾아봤더니 이제 준파리 최근 근황을 볼 수 있는 이 책이 2016년에 나왔잖아요. 2016년 이후에 준파리와 배다혜 씨가 같이 나온 영상이 몇 개 있어서 그건 본문에다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파리 이야기 관련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전에 제 콘텐츠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동물과 이 동물을 돌본 활동가 양쪽 모두에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동물을 의인화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준파리의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썼다 그렇게 썼다가 이렇게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랬고 또
SBS 방송국이라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종사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준파리 전 반려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준파리가 배다혜 씨와 어떻게 교감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담겨 있는 TV 동물농장 그 총정리편 같은 게 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 링크도 걸어 놓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준파리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베리어 프리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사진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혹시 이 책을, 이 팟캐스트나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사진을 못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화면으로 사진이 보이실 거고, 팟캐스트로는 글감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준파리 사진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게 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준파리가 8kg 정도 했던 초기의 모습이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준파리가 몸집도 상당히 통통하고 눈에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보이는 그런 눈동자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입원장 아닌 것 같은데 입원장 문틈 사이로 바깥의 공기를, 냄새를 맡으면서 여기가 어디인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되게 경계와 호기심이 섞인 그런 눈동자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제급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하고 있는 준파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가 식도 삭간을 했을 때인 것 같은데 귀까지 다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눈도 동공이 잔뜩 확장돼 있고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의 준파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넣어주는 분이 준파리를 진정시키려고 몸을 다독이고 있는 손이 약간 보이네요. 그 다음 사진에서는 이제 준파리가 아주 많이 마른 상태예요. 너무 많이 마르다 보니까 등뼈랑 뭐 골격이 거의 다 드러나고 얼굴도 많이 말라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콧등이 좀 까져 있고, 그리고 고양이들은 이제 영양이 부실해지면 털이 많이 푸석푸석해지거든요. 뭉치고. 그런데 준파리도 그런 상황인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정말 준파리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 보이는 사진인데요. 광대와 주둥이만이 이제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얼굴에서 살이 완전히 빠져 있는, 그리고 이제 엉덩이와 등과 어깨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방이 거의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예요. 근육도 상당히 소실되어 있는 모습이고, 준파리가 그 링거를 맞느라고 수액이랑 뭐 이런저런 걸 맞느라고 털을 일부 제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혈관염이 생겨 있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초기의 준파리 사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준파리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약간 새침한 표정으로 있는 준파리입니다. 지금의 준파리는 이제 배다혜 씨와 상당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질환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고요. 제가 준파리 이야기를 골라서 이 책에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버려진 동물에게 해피엔딩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만약에 준파리가 버려지지 않았다면 우울증을 겪을 일도 없었을 거고, 거식증을 앓을 일도 없었겠죠. 그랬다면 아마 준파리의 삶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 3개월, 4개월여의
큰 마음 아리를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리고 준파리가 이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사실은 그 동물병원에서 구조자에게 연락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준파리를 발견한 그 동물병원에서 소진 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원래의 루틴대로 공고를 올린 다음에 그냥 동물보호소로 그랬더라면 아마 준파리는 동물보호소에서 시기를 거부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죠? 동물보호소는 강제급여를 해줄 수 있는 인원이나 시스템이 있지 않거든요. 지금도 있지 않지만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준파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사실은 동물병원에서 소진 씨에게 연락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소진 씨가 구조를 결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도움들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비야 사랑해에서 이 일에 같이 개입을 해서 준파리를 같이 강제급여도 해주시고 보호소에서 같이 지내게 해주었었고요. 그리고 이리온 동물의료원 청담점에서 매칭 그랜트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기도 하셨죠. 덕분에 준파리가 3, 4개월의 아주 긴 투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방송사에 제보를 하셨던 분, 그리고 준파리의 사례를 널리 알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준파리의 행복이라는 큰 결과물을 향해서 가기 위한 작은 돌멩이들 같은 것들이었던 거죠. 소원탑의 작은 돌멩이들처럼 그런 것들이 모여서 준파리의 행복이 만들어진 건데 사실 준파리가 버려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있을 필요도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참 동물육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리고 동물이 유기되었을 때 그 동물이 죽지 않고 다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한국에서 공공적으로 얼마나 부족한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도 페이스북이나 SNS나 카페 같은 데서 그런 걸 보거든요. 동물 반려를 하시던 분이 이제 갑자기 와병을 하시거나 시설로 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그 동물들이 그냥 갈 곳이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가족이 이 동물을 자신의 반려동물로 맞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고 그런 경우에 그 동물들을 보호소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소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게 들어와서 어떤 친구는 사망을 하고 어떤 친구는 지금도 입양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경우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이라는 게 무슨 계급처럼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나의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지금 현재 보호소 시스템은 사실은 그런 것까지를 안아줄 상태가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반려된 적도 없는 동물들이 보호소로 입소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가야 할 곳은 그 너머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무겁네요. 준파리의 이야기는 되게 행복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재밌는 이야기를 뭘 해서 약간 밝은 분위기로 끝내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 떠오른 게 제가 이걸 이제 두 군데에 올리잖아요. 네이버 팟캐스트에 하나 올리고 다른 하나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팟캐스트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늘 30에서 40, 그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나오면 조금 저는 무서운 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영상 중에 하나가 200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비공개로 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완전 정말, 진짜로, 네, 이런 거에 완전 쪼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난 편, 4편을 이제 올렸죠. 걔를 올리면, 이제 유튜브에 뭘 올리면, 대개는 정말 친절한 우리 구독자분들, 초기에 몇 분이 딱 보시고 나면 사실 거기에서 추가로 증가가 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편을 딱 올렸는데 올리고 나니까 이렇게 조회수가 뿅뿅뿅 올라가서 한 16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분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16분 중에 사실은 2분은 저란 말이에요. 그 16번의 조회 중에 2번은 저예요. 한 번은 제대로 올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번은 이제 다른 계정으로, 정말 부끄럽지만 다른 계정으로 가서 제가 좋아요를 누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2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분이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이 돼서 16에서 조금 더 올랐으려나 하고 딱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3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뭐지? 막 이렇게 되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13분이 다 허수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래도 평균으로 나오는 조회수라는 게 있으니까, 뭐, 그래도 조금 더 올랐겠지? 하고 또 한 번 더 가서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조회수가 2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고객센터를 막 검색을 해봤죠. 구글에 검색을 해봤죠. 조회수 급감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계정에서 하나의 기기에서 너무 여러 번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렇게 조회수 조정을 한다고.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큰 채널인 경우에 그렇고, 저 같은, 네, 구독자 34명, 평균 조회수 30에서 40 내외인 이런 채널에서 조회수가 갑자기 그렇게 뚝 떨어지는 건 아마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정상화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화 되겠지? 하고 저는 믿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요. 갔더니 조회수가 1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아니지 않냐고. 진짜 아무도 안 본 거야? 나만 본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채널 피드백을 유튜브에 보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적어도 나와 나의 친구 하나, 이렇게 적어도 2개는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1이 되는 거냐. 이렇게 보냈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시 조회수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신경이 쓰이나 봐요. 그쵸? 그렇습니다. 동물 문제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실 동물 문제만이 아니죠. 모든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한 행동, 그리고 선택, 의지,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꾸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꾸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꾸준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꾸준하네요. 그렇지만 꾸준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